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었습니다. 장중 한때 10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다가 순식간에 10만 2천 달러까지 급락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변동성에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나스닥 개장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기세로 회복하며 다시금 전고점 탈환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라면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격렬한 가격 변동성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요인들은 물론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과 다가올 규제 환경의 변화까지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5월 20일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5,9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해서 3% 상승한 2,5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어제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수 있겠지만 선물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식겁하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를 터치하더니 순식간에 10만 2천 달러까지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락을 하다가 나스닥이 개장이 되고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게 되었죠. 네, 이번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이제 급등이라기보다는 회복이죠. 이 회복의 동력은 바로 큰 손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해온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들 기업의 대규모 매수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며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매입 규모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무려 7,390개 비트코인 약 7억 6,49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죠. 이에 질서라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역시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총 보유량이 10억 달러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유통 대기업 월마트가 관세 영향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연결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통자산의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 USD 차트를 보면 중요한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피보나치 0.5 수준인 10만 4,634달러를 성공적으로 돌파했고 그 다음 저항선인 0.618 수준 즉 10만 5,266달러마저 넘어섰는데 이는 매수세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현재의 매수세가 매도 압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다음 주요 저항선인 1.0 확장선 약 이제 10만 7,141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라면 이 분석가들은 다음 목표가로 11만 240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 11만 5,25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기록했던 10만 2천 달러 지지선에서의 성공적인 반등 이후 나타난 전형적인 상승 반전 패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어제 이 시장이 보여준 극심한 변동성이
그 증거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렸다가 어제 이제 반나절 만에 모두 회복하였는데요. 이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로의 급락 뒤에는 단순한 시장 조정 이상의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과정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라는 집단 소송 루머까지 동시에 터져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이 극도로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스트래티지의 집단 소송 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견해가 강하게 나왔죠. 시장을 덤핑시키기 위한 헤지 펀드들의 퍼드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 이슈를 만드는 것이죠. 자극적인 걸로 말이죠. 특히 최근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연준이 적어도 오는 9월까지는 현재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연준 주요 인사들은 최근 발언을 통해서 관세의 영향과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행사에서 6월이나 7월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경제 데이터 축적과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성급하게 정책을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이게 됩니다. 그는 정책 결정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대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현재의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들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또한 미국 경제가 연초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관세 문제가 정책 결정에 혼란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준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 흐름, 무역 협상, 물가 전망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성급한 금리 조정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연준은 이미 5월 초 열린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와 고용 모두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는 한 달 전 예상됐던 4차례 인하 전망에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축인 스테이블코인 업계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USDC 발행사로 유명한 서클이 이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동시에 거대 기업인 리플 및 코인베이스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서클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매각 가능성도 활발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클은 지난 4월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춘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클은 여전히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리플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까지 인수 의향을 내비치며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서클이 IPO와 매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하며 자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소식통은
코인베이스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러울 경우 이 서클은 큰 고민 없이 매각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코인베이스와의 협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이미 2018년 센터 컨소시엄을 공동 설립하여 USDC를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 관계라는 점에서 양사의 결합은 시장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리플은 서클에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의 이 초기 인수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클 측은 이 금액이 기업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여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리플이 두 번째 제안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1000억 개의 XRP라는 강력한 자산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현재로서는 코인베이스가 서클 인수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인수 희망 기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클의 인수 협상은 아직 비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역시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사의 유동성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본격적인 인수 절차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와 리플 두 기업 모두 최근 M&A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최근 약 29억 달러를 들여서 파생상품 거래소이죠. 데리비트를 인수했고 리플 역시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두 기업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서클 인수 협상은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올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보유한 리플과 USDC를 핵심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간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이 규제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워싱턴 DC 방문 중 예정되었던 루미스 의원과의 회동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재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자신의 X닷컴을 통해서 모든 암호화폐를 위한 리더가 되어달라라며 공개적인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국 상원 내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이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신시아 루미스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갈등은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 CME에서 XRP 선물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XRP 선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이는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선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뒤에 몇 년이 흐르고 2-3년 뒤에 승인이 되었죠.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만을 과도하게 옹호하며 다른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다중체인 생태계 지원에는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루미스 의원의 행동이 사기꾼을 걸러내는 조치라며 그녀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루미스 의원은 그동안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 증가와 같은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저축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온 만큼 비트코인 지지층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 때로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만 루미스 의원도 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의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자초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비트코인 중심적인 시각을 가졌다라는 비판 속에서도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앞두는 미 SEC와의 오랜 소송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올해가 XRP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는 연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XRP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 준비금의 일부로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XRP 선물 이제 출시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갈링하우스와 이 루미스 의원 간의 갈등이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더 이상 비트코인 중심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되며 다양한 알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인 이 10만 9천 달러, 11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매입세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50억 달러 기업의 가치를 목표로 IPO를 추진함과 동시에 리플, 코인베이스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연준이 적어도 9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까지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거대한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규제 관련 갈등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11만 달러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에 발목을 잡힐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리고 서클의 인수전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